네, 94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 받으시면은 이제 실무시험을 먼저 치지요. 이제 이론과 실무를 60분 안에 이제 다 작성을 하시는데, 자, 이때 이제 실무시험을 먼저 한 30분 정도 보시고, 그리고 20분 정도 이론 푸시고, 그리고 10분 정도 좀 떨고, 정리하고, 긴장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서 60분 안에 이론 실무 이제 다 칩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이렇게 받을 텐데요. 그러면 먼저 실무 시험을 펼치셔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양지물산이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고요.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자, 제일 처음은 우리가 항상 연습했던 대로, 자,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부는 추가 수정하면 됩니다. 자, 회사 등록 오시고, 회사 등록 이걸 좀 키워야겠다. 자, 눈 크게 뜨고요. 사업자 등록증, 시험지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과 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빨간색으로 고쳐라 하고 있네요. 그쵸? 23958. 자, 일반 과세자 맞고, 자, 얘가 간이 과세자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세 유형이 일반인지 간이인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김호진, 빠르게 거주자 정상 주민번호가 사업자 등록증 이 페이퍼에 없거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뭐 수정할 것도 없어요. 정보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예 무시하시면 된다. 사업자 등록증 이 종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된다. 그리고 보통 보면 시험에서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굳이 입력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명 주소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수시로 이제 바뀌니까 업데이트가 그래서 우편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소는 잘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업태 도소매 종목은 전자제품. 주업종 코드가 여기 페이퍼 사업자 등록증이 없죠. 전화번호 팩스 마찬가지입니다.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기업 연월일 1월 25일. 눈 크게. 자, 세무서. 우리 회사 세금을 어디 내냐? 삼성에 낸다 이거예요. 삼성 세무서장이 낸다. 그러니 21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있죠. 사업장 관할 세무서. 이제 얘를 삼성으로 바꿔줍니다. 자, 삼성 F2 누르면 이 화면이 뜹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항상 세금을 어디에 내느냐를 클릭하셔가지고 21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정기분 재무상태표 수정. 정기분 재무상태표. 이제 눈 크게 떼야 된다. 계속 1번, 2번, 3번은 눈 크게 5천, 3천, 2천인데 2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천. 외상매출금 5천, 50, 3천, 30. 그래서 장부 금액은 재무상태표의 페이퍼에서 그냥 보기 좋게 보여주는 것이고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자, 얘를 입력하지는 않는다. 단기 대여금 1000, 미수금, 상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량 운반구가 208인데 차량 운반구의 가치를 감소시켜 누적시킨 금액이 209번이고 2300이다. 2300. 비품 2000, 감가상각 누계액 100. 그래서 자산의 총계가 3억 3720. 외상매입금 4500. 지급어음 2000. 2000, 눈 크게 계속 집중. 됐어요.
자, 이렇게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 맞고 대차 차익이 없는 거 확인하시고요.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맞는 거 확인하시고 대차 차익이 없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ESC 두 번 이렇게 눌러서 나오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까지는 눈 크게 뜨면 맞출 수 있다. 자, 1번 거래처별 3-1번. 자, 거래처별 초기월 채권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 받을 돈 줄 돈에 거래처를 잘 걸자. 자, 외상매축은 클릭하셔서 자, 진영상의 1000, 민주상의 2100, 21 플러스 엔터, 동산상사 1900. 내림상사는 없어요. 자, 여기 삭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원 클릭하시고요. 이제 양지상사 700, 400, 900, 양지 700, 장미 400.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2를 누르시면 거래처 도움 팝업창이 뜹니다. 퓨리, 상회, 9 플러스 엔터. 자, 마지막 반드시 차익이 0인 거 확인하고 나오셔요. 자, ESC 두 번 누르시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하시라. 자, 이때 양지물산은 대한택배사와 1년 계약으로 상품을 배송하기로 했는데 824번 코드를 빡 줬어요. 그래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오셔서 자, 계정과목 및 코드에다가 커서를 두어 824 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824번 계정과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가요. 다시 연습해 볼게요. 그 코드에다가 커서 아무데나 두셔요. 아무데나 커서를 두시고 뭐 잘못되는 거 아니니까. 자, 103 보통 예금으로 여기 이제 자동으로 갔지. 그 다음 811 복리후생비로 갔고, 그리고 이제 문제 824로 가면 운반비로 이제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자, 현금 적요, 대체 적요가 있는데 이제 4번 대체 적요, 택배비 미지급. 그 기계가 채점을 자동으로 하니까 오타, 그 다음에 이제 공백 같은 걸 신경 쓰셔가지고 이제 잘 입력하시고요. 자, 다음 줄까지 엔터 쳐야 저장됩니다. ESC 누르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추가, 입력해라. 적요 입력은 생략하시고요. 그리고 부가치 세금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는 반드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해서 꼭 입력해라. 그리고 계정 과목은 네가 만들어서 이렇게 계정 과목 이게 임의로 만들지 말고 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써라. 우리 평소에 이제 연습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7월 4일이고요. 상품 판매했죠. 자, 그러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자, 7엔터, 4엔터 하시고, 자, 그 다음 상품 판매했으니까 대변에 수익 발생, 대변으로 상품 매출. 자, 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의 금액은 20 플러스 엔터. 자, 이때 보통 예금에 입금된 거 팩트, 보통 예금 자산 증가한 거 팩트.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안 받았다 이거죠. 자, 2천 중에 1000은 보통 예금 입금하고 103, 1000, 1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는 상품 팔고 돈 못 받았으면 외상 매출금. 매출하고 있는데 외상 매입금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자, 게다가 외상 매출금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하는 계정 과목이다. 부진. 다음 주까지 엔터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 전산회계 2급, 일반 정표 입력.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중요합니다. 자, 7월 13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주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에요. 전산회계 2급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일반 전표 붕괴는 아니셔요. 뭐냐면 회계 프로그램을 산 거예요. 또는 한글 프로그램. 또는 견적을 자동으로 내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산 거예요. 아, 이거 계정과목 뭐지? 오, 막 이렇게 자주 이제 나오는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계정 과목을 뭘로 해야 할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셔요. 모르면 지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클릭해보자. 회계 프로그램을 샀네. 어쨌든 샀어. 프로그램 샀어.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소프트웨어 샀는데 무형 자산으로 하시고,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소프트웨어 샀다 하니까 무형 자산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계정 과목. 회계 프로그램 사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 할까? 소프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무형 자산으로 자산 증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 대변에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네. 소프트웨어 사고 돈 안 줬다, 그쵸? 맞나요? 계정 과목 뭐예요? 미지급금이에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후에 주는 것은 외상 매입금이 아닌 미지급금이다. 한 달 후에 누구한테 돈 줘야 되는지 반드시 거래처 입력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300만 원 자동으로 대차 평균에 의해 이제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다음 주까지 엔터 치면 저장됩니다. 자, 달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같은 달 날짜만 막 바꾸지 말고 항상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달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달도 같이 이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입사원의 명함을 이제 인쇄했고,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했다. 어음 발행했네. 이제 되게 속아라 이러면 틀리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출제자가 의도를 가지고 시험을 낸 것 같아요. 자, 어음 발행은 이제 지급어음 하겠지? 자, 하면서 아마 시험을 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함정이 어디 있는가, 무엇이 함정인가를 느낄 수가 있어. 자, 일단은 신입사원의 명함을 인쇄한 것은 도서 인쇄 B가 되겠습니다. 도서 인쇄 B. 센터 치고 5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는데, 이때 어음은요, 지급 어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구입한 게 상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된 그 영업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지급 어음 쓸 수 없고 미, 지, 급, 금 맞나요? 예. 자, 그래서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M 쳐볼까? M. 아예 안 나오네. 영어로 쳐야 되네. M. 네, 다음 주까지 엔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반대지 이제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 반드시 상품과 관련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 계정 과목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이제 주된 영업 활동이에요.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 있는 외상이어야 이 계정 과목을 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품과 관련이 없어야 해요. 자, 그것은 미수금, 팔고 안 받았으면 미수금, 그리고 사고 돈 안 줬으면 미지급금. 자, 지금 이제 적는 것은 모두 다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계약금 계정 과목은 계약금을 받았으면 뭔가 상품을 팔기로 하고 돈 받겠지. 근데 상품을 주기도 전에 계약금을 받았으면 선수금, 그리고 사기로 하고 돈 주겠지. 상품이 들어오기 전에 돈 주었다면 선급금. 그리고 이제 선급금이 자산이냐 부채냐, 선수금이 자산이냐 부채냐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자산입니다. 선수금은 이제 계약금을 먼저 받은 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아무것도 안 주고 계약금을 먼저 받아봐. 되게 부담 싫어. 그래서 이제 선급금, 자산, 선수금, 부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래가 있어요. 물건이 이제 오가지 않고 돈만 왔다 갔다. 금전 대차 거래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대여금 그리고 차입금 있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그 외에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먼저 낸 거 있죠. 임차 보증금, 자산으로서 계약이 끝나면 받아 나가야 되니까 거래처 입력하셔야 되고요. 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은 이제 계약이 끝나면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도 거래처를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까지 기억하시고 빌린 돈, 빌려준 돈, 자산, 빌린 돈, 차입금. 자, 계약금 먼저 준 거,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외상 매출금 받으러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은 모두 다 거래처를 꼭 입력해야 한다. 됐나요?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미지급금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고, 자, 9월 10일로 넘어가겠습니다. 9엔터, 10엔터. 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것은 종업원의 세금이다. 이걸 현금으로 납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팩트는 일단 현금으로 납부해요. 그래서 제 대변에 현금으로 44만 원을 납부할게. 이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현금으로 44만 원 납부했다가 팩트. 일단 납부했다가 팩트고, 이제 얘는 뭐냐면 급여 지급하면서 돈 주는 원천인 회사가 세금, 종업원의 세금을 확 징수해가지고 이제 종업원의 세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금이라고 그래요. 종업원의 세금을 가지고 있었어. 예비로 받아놨다. 예수금.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잠시 맡아두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그래요. 다음 줄까지 엔터. 그래서 예수금은 부채이고, 그리고 부채이고 뭐 언제 어쨌든 이제 금방 나가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9월 22일.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개를 못한다. 세금 계산 못한다. 그래서 세무법인에 기장 수수료를 매달 내면서 우리 회사는 분개를 못하고요. 세금 계산해서 직접 신고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회계사무실에 이제 기장, 장부를 기록해 주는 대가로 이제 수수료를 줘요.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제 돈을 냈고요. 자, 대변 103 보통예금에서 3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차변에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무언가의 원가로 가는 것은 모두 다 피하시고, 자, 800번대와 900번대가 있는데, 자, 이때 800번대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900번대는 언제 쓰느냐? 주식 사면서 수수료 떼었다면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에요. 됐나요? 자,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800번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 다음 주까지 엔터 하시면 되고, 자, 10월 6일이고, 아이고, 10월 6일. 자, 상품을 샀대요. 예, 그래서 차변에 상품 증가시킬게. 상품. 금액은 얼마냐면 100만 원. 아, 근데 이제 상품 사고 돈 줘야 하는데, 이제 8월 30날에 계약금을 지급했대요. 지급한 계약금은 뭐냐면 선급금이에요. 그래서 선급금. 선급금 30만 원. F2 눌러서 만선. 금액은 30만 원. 빼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 일단 상품 사고 돈 줘야 되는데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있대. 빼고 돈 줘야지. 그래서 30만 원 빼고, 자, 1개월 후에 돈 줄 건데, 이제 상품이니까 외상, 매,
외상 매입. 출입 뭐예요? 매입이지. 외상 매입. 외상 매입. 그리고 2140. 예, 이렇게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넘어갈까요? 10월 10일. 자,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취득했다. 자, 사용하니까 드디어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 쓸 수 있어요. 만약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샀다면 투자 부동산이요. 근데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 맞죠? 조심해라. 보유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계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자, 이때 이제 건물. 보통 건물은 건물값만 발생하지 않거든. 이제 건물값에 관련된 부대 비용이 반드시 있거든. 그래서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문제를 좀 항공샷으로 봐봐. 이렇게 너무 가까이 보지 말고 항공샷으로 보면 자산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 보여요. 그래서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한다. 다시 모든 자산은 부대 비용이 이제 대부분 발생하는데 이때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한다가 이제 대원칙이고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2억이라고 하면 안 되고 600만 원이라고 하셔야 해요. 취등록세는 이제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해야 하는 부대 비용이라 세금 계산서라고 세금과 공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103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가고 이제 2억 건물값이 보통예금에서 나가고 그리고 현금값이 대변이네. 현금이 여기 대변으로 취득세로 나갔다. 그래서 팩트를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막 이렇게 거래를 상상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여기 당자예금 넣는 사람도 있고 막 건물인데 막 토지 입력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다니까.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이제 붕괴의 법칙에 따라 집어넣으면 돼. 회계 참 쉽습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11월 29일. 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전산회계 2급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이 이제 대부분 다 나오고 있고 이제 1000주를 샀고 한 주당 10,000원에 처분했다. 자, 이때 대금은 수수료 등 12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이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이때 한 주당 취득원가는 9,000원이었는데요. 자, 어쨌든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방 팔겠지. 그렇잖아? 단기 매매. 금방 사서 금방 판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팔 목적으로 주식을 투자했으면 단기 매매 증권이고, 자, 이때 이제 한 주당 취득 원가가 그때 9,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0주 곱하기 9,000원이었어요. 취득 시. 그래서 얘가 900만 원짜리였네. 뭐가요? 단기 매매 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이 이제 9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취득 시. 근데 지금 이제 처분하려고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나 이제 가격에 변동이 있었냐면 1000주 곱하기 10,000원이 됐네. 다행이다. 1,000원. 만원은 이제 1,000만 원이 됐죠? 100만 원 올랐네요. 그쵸? 이러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900만 원짜리를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에 파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단 그
합계 잔액 시산표도 900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전년도에 평가가 있을 수도 있거든. 취득하고 나서 전년도 12월에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해서 900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그렇게 꼬아내지 않으니까 이제 뭐 이대로 이제 하셔도 상관없으나 취득 후 평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합잔에 가서 합계산액 시산표 가서 단기매매 증권이 11월 29일 날 단기매매 증권이 900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취득하고 12월 31일 날 평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됐고요. 어, 900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1,000만 원 받고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자, 일단은 장부에 지금 합계잔액 시산표 확인했더니 단기매매 증권은 9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 합계잔액 시산표 갔더니 차변에 여기 단기매매 증권 900 있잖아. 이걸 팔았잖아, 그치? 지금 이걸 파니까 차변에 잔액 있는 걸 이제 대변으로 없애면 돼요. 분계를 통해서.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차변에 900 있는 거 이거 팔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거 이거 분계를 통해서 대변으로 분계해주면 잔액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분이 되는 것이고 900만 원이니까 이제 900만 원으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받을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집중해야 하는 게 1,000만 원을 받는데 자, 이때 증권회사는 이제 뭐 주식 팔아주면서 이제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반드시 수수료를 뜯어요. 자, 이때 1,000만 원에서 12만 원을 뺀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된다. 보통예금 코드 103번이고 1,000만 원에서 빼기 수수료 12만 원 해볼게. 자, 이 금액을 여기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 받는단 말이에요. 복사 컨트롤 V. 자, 그래서 이제 12만 원을 이렇게 이제 받는다. 자, 이때 지금 작성하는 거는 틀렸습니다. 수수료를 뜯겼으니까 그럼 수수료 비용 12만 원이다. 수수료 비용 틀렸어요. 지금 하는 거. 수수료 비용 12만 원 틀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수수료 비용이고 뭐 증권회사에 이제 12만 원 뜯기고 돈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1,000이 됐고 그러면 대변에는 뭐가 되냐면 단기매매 증권, 단매 증권, 처분 이익 100만 원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하면 틀렸어요. 알겠죠? 처분 시에 수수료 비용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처분하면서 이제 손실이냐 이익이냐 이제 따지는데 이제 처분할 때의 수수료 비용은 따지지 않아요. 이제 처분하면서 왜냐하면 손실이냐 이익이냐를 계산하게 되거든. 자, 이때 이제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수익 더해지고 수수료 비용 또 이익에서 빠지고 수익 더해지고 비용 빠지고 자, 어차피 이게 단기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 발생했다가 또 비용도 발생해서 이익에 영향을 둘 다 미친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자산을 처분하면서 손익을 따질 때 아이쿠. 자산을 처분하면서 손익을 따질 때요. 수수료 비용은 인식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 이제 뭐냐면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이 정확히 계산이 돼요. 처분하면서 이제 생긴 비용은 이제 인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처분이익은
88만 원이 돼. 88만 원. 됐나요? 예. 그래서 자산을 처분하면서 손익을 따질 때는 수수료 비용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하시고, 자, 11월 29일 일단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부터 내보낼게. 단기매매 증권 900만 원으로 합계산액 시산표에 되어 있더라.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이제 1000만 원 받기로 하고 팔았는데 12만 원 수수료 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988만 원이 들어왔고, 그러면 대변에 차이 나는데 이 금액을 단기매매 증권 처분 평가 아니야. 처분 이익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얍. 자, 항상 분개하고 나서 계정 과목을 클릭하여 자, 거래처 입력할 거 없는지 꼼꼼히 다시 보셔요. 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은 항상 이제 문제를 읽기 전에 날짜를 입력하셔요. 그래서 날짜를 이제 입력하셔서 분개된 내용을 해석하세요. 현금 나가고 이제 세금으로 이제 냈구나 뭐 이렇게. 현금 나가고 이게 세금이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다 하면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현금으로 기부했대요. 이제 세금과 공과가 아니다 이거예요. 현금으로 기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부하시면 돼요. 기부금. 자, 11월 2일입니다. 자, 11월 2일. 자, 비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처는 운주 상점인데 강원 상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 비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 잘 되어 있죠. 비품 증가, 돈 안 줬다 미지급금. 강원 상점이 아니라 운주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해라. 자, 광고 선전비가 있는데 이거는 내년 거래요. 나가세요 그러면은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인가요? 그러면 내년의 비용으로 잡혀야죠. 그러니까 비용의 소멸, 광고 선전비, 올해의 비용이 아니라 내년의 비용이래요. 내년 돈 버는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니까 내년에 돈 버는 데에 쓰니까 내년에 비용으로 인식되면 돼요. 자, 됐고, 그래서 비용을 내년 걸 올해 먼저 줬단 말이에요. 선급 비용이요. 선급 비용. 말투의 대감이 아니니까 12월 31일 일반전표 입력에 수동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합계전액 시산표 가수금은요. 가짜로 받아놓은 돈이 있대.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된다. 부영상사의 외상대금. 자, 가수금 합계잔액 시산표 가서 확인해보지 뭐. 자,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그 다음에 31일 엔터 해서 가수금은 부채거든. 그래서 정확한 계정 과목을 몰라서 자, 일단 가수금으로 해놓은겨. 그래서 부채 가수금 160만원 가수금 160만원 이것은 부영상사에 대한 외상대금을 회수한 것이다. 자, 얘는요. 가수금 대변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가수금은 이제 기중에 생겼다가 기말에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임시 계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수금 대변에 있으니까요. 차변으로 없앱니다. 대변에 있으니까 금액은 16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외상대금을 회수했대요. 회수할 수 있는 외상대금은 외상매출금 160만원. 반드시 외상매출금에는 거래처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자, 됐고. 자, 3번 갑니다. 자, 이자 비용 12월분 올해 건데, 이제 내년에 줄 건가 봐. 자, 지급을 안 했네. 12월분 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았다. 자, 이때 돈을 주지 않아도 올해의 비용이었으면 들어와 자기 자리. 그래서 50만 원 하시면 되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 50만 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얘는 우리 하던 대로 기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 전표 입력부터 수동 분계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선급 비용. 자, 내년 거를 올해 먼저 줬단 말이야. 그래서 550만 원. 대변에 광고선 전비 800번대 원가가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가수금, 아까 학계산의 시산표 보니까 대변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차변으로 가수금 12월 31일에는 없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 외상 매출금 받은 거였다. 부영 다음 주까지 엔터. 안 빠르죠? 괜찮죠? 예, 방금 이제 우리 분계하고 입력하는 거니까 입력은 뭐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니. 자, 그래서 빠르면 이야기해줘.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자, 올해 돈을 안 줬어도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안 줬어도 올해 비용은 올해 인식하자. 자기 자리 들어와. 돈 안 줬어도. 자, 그리고 이제 안 줬으니까 미지급. 그리고 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돈을 안 줬을 때 미지급금이고, 자, 미지급 비용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비용들이 있어요. 이걸 안 줬을 때 이제 미지급 비용 하는데 보통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제 12월 31일은 이렇게 이제 미지급 비용이나 뭐 선수 수익이나 이제 뒤에 수익 비용 이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애들이 오고, 기 중에는 선급금, 뭐 선수금, 미지급금 이제 이런 애들이 기 중에 오고, 뒤에 수익 비용 붙은 애들이 이제 기 말에 이제 작성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미지급 비용, 이자 비용 자기 자리, 미지급 비용 부채 증가, 대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말퇴대감은 뭐냐면 자동 결산 항목이지요. 그래서 여기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면 되는데, 이제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면 학계산액 시산표 오셔서 외상 매출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1148200 하면 1%요. 1148200 하면. 그래서 1482만원 곱하기 1% 하면 공이 두 개가 떨어지거든. 자, 엔터. 자, 여기서 바로 밑에 이미 떼일 거라고 예상해서 설정해 놓은 돈이 있다면 이제 마이너스 50만원 하시고, 이제 보충적으로 648,200원만 이제 대손을 설정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외상 매출금이지? 외상 매출금 648,200원. 외상 매출금은 원래 1148,200원이 대손 예상이 되면 되는데 이미 그 밑에 5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648,200원만 추가적으로 또 설정하면 된다. 그 다음에 받으럼 가겠습니다. 받으럼도 565000. 여기 받으럼 차변 잔액에서 공 두 개를 떼면 돼. 그러면 이제 받으럼 차변 잔액이 곱하기 1%가 되거든요. 그래서 565000 엔터. 그 다음에 빼기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 설정되어 있으면 이제 이걸 뺍니다. 자, 그러면 26만 5천원 복사. 받으러음은 26만 5천원. 그래서 얘를 학계산액 시산표에서 자, 계산한 것을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요. 자, 1월부터 12월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 은, 기말 상품 재고액. 말, 혹시 기말 상품 재고액 시험지에 나와 있다면 이제 여기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혹시 퇴직급여가 얼마다라고 나오면 퇴, 말, 퇴 이제 여기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손 이제 여기 입력하시면 되지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648,200 그리고 26만 5천원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 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금액만 입력하셨으면 이제 자동으로 분계될 수 있도록 꼭 F3을 눌러주세요. 자, 안 누르면 망해. 이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봐봐.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거 해야 이제 분계가 완료된다니까. 자, 이렇게 이제 F3을 눌러 반드시 분계를 자동으로 맞춰야 한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회 문제입니다. 3월에 발생한 접대비 총액은 3월에 발생한 접대비는 아마 그 차변에 입력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자, 얘는 총계정 원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계정 과목이 다 나옵니다. 총계정 원장.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매입액이, 상품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고 금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이제 상품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 월, 이런 거 이제 물을 때도 총계정 원장이 가장 보기가 좋고, 그리고 3번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는 어떤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계정별 원장이나 거래처 원장이나 총계정 원장이나 일계표나 월계표나 이런 데 가면 안 돼. 얘는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로 갈게요. 유동 자산, 뭐 유동 부채 이렇게 통합해서 표시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 재무 상태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가서 조회할 거야. 조회하고 답까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쉴게요. 자, 3월에 발생했대. 3엔터, 3엔터. 초1과 말일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접대비 F2 눌러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에 발생한 접대비는 480만 원이요. 이렇게 이제 적어놔. 일단 시험지에 적어놔. 자, 됐고. 그 다음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상품 146 엔터.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상품의 증가니까 자산의 증가라서 차변에 이제 오는 것이고, 가장 많은 달은 눈 크게 3월이고요. 13 86만 원이네. 3월 13 86만 원. 자, 이걸 이제 조금 있다가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은 자, 재무상태표에 이제 나타난다고 했고, 5 엔터. 자, 1월부터 6월까지 누적액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자, 유동자산 406 12만 3천 원. 406 12만 3천 원. 406 12만 3천 원. 자, 컨트롤 C 했거든, 내가 여기. 자, 됐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 유동부채 얘도 컨트롤 C 해가지고 빼기 컨트롤 V 하면 255-963-000이 나와요. 그러면 또 이제 이 답을 복사해서 이제 여기 붙여 넣을래.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조회까지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클릭해서 이론 문제 푸시고 답 찍으시고요. 자, 얼마든지 답은 이제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에서 조회하신 거 480만 원, 그리고 3월이고 이제 1,386만 원, 그리고 255-963-000 엔터. 자, 하고 이제 닫기 하시고요. 마지막에 꼭 USB 제출하기 전에 답안 저장을 누르고 USB에 저장한 상태로 마지막에 하시면 되고, USB는 언제 이렇게 이제 답안 저장을 누르냐면, 자, 1번, 2번, 3번 실무 문제 1번, 2번, 3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저장 누르고, 그 다음에 4번 풀고 답안 저장 누르고 5번, 6번, 7번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답안 저장 또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답안 저장은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이제 누르시면 이제 혹시나 이제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자리를 이동할 때 자, 그때 자, 입력된 답안은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알겠죠? 고생했고요.
자, 94회 전산회계 2급은 이제 실기 풀이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쉴게요.